질문을 주셔도 같이 이제 제가 아는 한 이렇게 한번 정답을 이렇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커버하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은퇴를 하셨거나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직접적으로 다 오는 내용들이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과 관련된 내용.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의료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이제 메디케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커버가 안 되었을 적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와 같은 장기 간병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지, 또 그 이외에 나와 관련된 이런 은퇴 자산들이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분배를 하고 내 은퇴 생활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요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복잡하지 않게, 복잡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아주 그냥 스킴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은 메인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서 주로 이제 질문들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일단은 저희가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평생의 인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항상 가지시는 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 벌이는 없는데 계속 있는 돈을 까먹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돈이 없어지게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많이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소셜 연금, 소셜 시큐리티 SSA라고 하는 거를 받을 때 그 인컴은 말 그대로 라이프타임 인컴 개런티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부가 달달이 필요한 만큼을 달달이 정해진 금액을 금액이 크진 않지만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힘이죠. 그래서 은퇴와 관련된 그런 챌린지가 뭐냐, 아웃리빙 에이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오래 살게 돼서 나중에 그런 내용. 예, 그리고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디케어와 같은 그런 내용들, 롱텀 케어와 같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가 혹시라도 자산 중에 이렇게 증권 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그런 이제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투자 손실 같은 부분들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가장 이제 크게 부각돼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입니다. 예, 지금 뭐 소비자 물가는 7%가 넘고요. 생산자 물가는 9%가 넘는다고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뭐 이자를 벌써 3월 달에 한번 올렸지만 앞으로 6번 정도를 올해는 더 올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0.5씩 해서 올려서 꽤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자산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제 감소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은퇴와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때 그때 평생의 어떤 인컴의 소스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건강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보험이 있는가. 만약에 거기에서 커버되지 않는 롱텀 케어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현재 투자가 되어 있는 자산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자체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가. 또 어떤 투자가 되어서 투자 시장에서 내가 혹시라도 굉장히 많은 위험을 떠안아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소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은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도표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그 이제 생각할 때 나는 언제까지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 이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통계치를 내보니까요.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통 한 5년 정도 이상을 더 사신대요. 지금 그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2015년에 자료니까 사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의료나 이런 상황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래 사신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장수한다는 게 좋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오래 산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많은 이제 인컴이 필요하고 예, 그만큼 많은 비용 치레를 한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셜의 적정한 그러니까 소셜 정년도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뭐 65세, 66세,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67세가 소셜 정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내용들처럼 62세부터 어울리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년이더라도 70세까지 연장해서 이 소셜 연금을 더 이제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건강하게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시니까요. 사실 70세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가 되셔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70세 연장해서 70세까지 연장을 한 이후에 이제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요 툴은 뭐냐면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년 되기 이전하고 정년 사이 이때 이제 많이 찾는다. 예,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부부가 얼마였을 적에 얼마를 받는다는 내용들은 샘플들이니까요. 제가 나눠드린 그 이메일에 핸드아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어, 스파우절 베너핏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정년에 받을 건지 아니면 리타이어를 얼리로 해서 받을 건지 그런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받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를 수령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정년됐으니까 찾겠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 가정의 전체적인 인컴 수준이나 준비된 어떤 자산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거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예, 하는 게 연금을 수령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제가 그냥 살짝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소셜 시큐리티는 우리 이제 정년이 지나고 나면 70대까지 연장하고 만약에 이거를 매년 연장할 때 매년 한 8%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시고요. 소셜 연금을 수령을 하더라도 이 수령을 하는 거가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 도시 근로자의 그 임금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요. 소셜 시큐리티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소셜 시큐리티가. 왜냐하면은 작년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임금 도시 노동자들의 그 임금 수령 금액이 그 인플레이션 레이시 굉장히 많이 인덱스가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소셜 연금도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받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간에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이게 소셜연금 이제 고갈되는 게 아니냐. 2034년 정도 되면 많이 고갈된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또 이제 소셜연금의 소스가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또 소셜연금의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 하는 그거를 내는 부분도 많지 않고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일찍 타시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조금 짚어 넘어가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페이로를 받을 적에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7.65%를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요. 여기 보시면 내가 100불을 벌면 그 중에 그 7.65%를 1.45는 메디케어, 그 다음에 6.2%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인플로이어가 그 고용주가 요거만큼을 그대로 또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2.4% 정도를 매년 내가 받는 그로스 셀러리에서 이제 그 세이브를 한 거죠. 어, 이제 이게 10년 이상 쌓이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40 쿼터 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40 쿼터를 달성하시게 되면 소셜 연금을 이제 수령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이제 가지시게 되는 건데요.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full retirement age에 받으실 수 있는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요, 지금 거의 한 3,000불 이상이 되지 않아요. 예, 그만큼 이제 크진 않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매년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60세가 넘으시면 그 소셜 업소로부터 받으세요. 예, 거기에 보시면 내가 언제부터 받으면 얼마가 될 겁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보시고요. 60세 이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그 소셜 시큐리티 그 스테이트먼이 5년마다 한 번씩 날라오니까 본인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ssa.gov를 들어가시면 스테이트먼을 뽑아서 거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소셜 시큐리티가 지금 현재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소셜 시큐리티가 단순하게 나만 받는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소셜 시큐리티가 배우자에 대한 베너핏도 있고요. surviving spouse에 대한 베너핏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일찍 사망했을 적에 어린 자녀들이 받거나 아니면 디서비러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다 일일이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이전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은 내가 지금 소셜 시큐리티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가에 대한 컨설팅을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소셜 시큐리티를 이제 받으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 더, 이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스테이트먼트인데요. 뭐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정년이 이렇게 받겠습니다. 늦춰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얘기했고요. 그리고 일찍 받으시면 당연히 줄어드는 내용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다른 이런 베너핏들이 divorced spouse까지, dependent children까지, disabled individual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까지 소셜 시큐리티에서 커버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세금을 안 낼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일부가 taxable amount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 매년 그 정부로부터 그런 텍스 관련된 자료를 받으세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시냐면요, 내가 인컴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맥시멈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는 금액의 85%까지 텍서블 어마운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소셜 시큐리티 나와 나의 부부가 우리 부부가 1년에 약 한 6만 불 정도를 소셜 시큐리티로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부부는 그래도 인컴이 많은데 텍스 브래킷도 텍스 세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6만 불의 75%까지가 여기에 또 인컴에 애드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셔서도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가 많은 부분이 텍서블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미 회계사님을 통해서 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인컴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소셜 시큐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그 받으시는 내용들을 조금 다른 부분들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다른 베너핏들에 대해서는요, 예, 제가 드린 핸드아웃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텍스에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85%까지가 맥시멈으로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아까 질문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어요. 예, 내가 그 회사에서 받는 펜션이나 트래디셔널 아이라나 401k나 이런 것들 세금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이제 얼어서 말씀드립니다. 펜션 컴퍼니가 해주는 펜션 또 뭐 그 401k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세바이라를 가지고 계시다든지 트래디셔널 아이라를 갖고 계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를 찾아서 꺼내 쓰시는 순간 그 찾아 쓰신 금액이 택서블 어마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1k가 100만 불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불을 꺼내서 그 당해에 찾았다면 그 10만 불이 택서블 어마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W2의 그 인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은퇴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은퇴와 관련된 은퇴자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얼마를 찾고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인컴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401k나 이런 데서 많이 찾았을 때에는 텍스 브레이키지 올라가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항상 찾으시기 이전에 회계사님이랑 좀 어느 정도 그 세율에 대한 그런 좀 내용들을 좀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얼마를 찾을지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로트 아이라 혹은 로트 401k 예,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애프터 텍스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서 쓰셔도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는 않으시면 텍스 프리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질문을 하실 적에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이제 언급들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라이프 그 평생의 이제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생의 인컴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이제 우리 은퇴하시면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평생 인컴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소셜 연금 많지는 않지만 또 만약에 부동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렌탈 인컴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계속 인컴이 되겠고 은행의 CD나 이런 이자를 받는다. 예, 지금은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그게 좀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쨌든 은행의 이자를 통해서 받는 그런 인컴 또 보험회사의 어니어티라는 상품을 통해서 개인연금이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런 종류의 상품을 사셔서 보험회사가 평생의 연금을 개런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상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뮤추얼 펀드나 이런 이제 증권 투자를 통해서 그 인컴을 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에 투자하되 배당을 주는 주식들,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나름대로의 이자나 그 배당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고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라이프타임 인컴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제일 먼저 은퇴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자,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저희가 65세, 예, 65세입니다. 예, 그래서 그 65세의 소셜 시큐리티를 이제 받으셔야 받으시는 거는 이제 뭐 67세, 70대까지도 가능하지만 그 메디케어는 현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건강보험이 있지 않으시다면 이제 이런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 가지고 메디케어를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연히 뭐 인컴이 부족하다면 이제 SSI를 통해서 메디칼까지도 이제 엘리저블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내용의 이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순수하게 이제 개인적인 보험을 드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예,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용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의료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의료비라는 게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보험이 없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한국에 가서 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쪽의 의료비가 훨씬 싸니까. 예,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도 뭐 한 3일 정도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간호사가 굉장히 막 그 의료비가 많이 나올 걸 걱정해가지고 막 그 걱정하는 얘기를 해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30만 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진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국에 굉장히 싸니까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의료비에 대한 부분, 롱텀 케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가서 사시겠다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의료비 메디케어 커스트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 가지 어떤 진료비나 아니면 병원비나 아니면 이게 간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커버하면 좋을 텐데 예, 그게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좀 더 주로 많이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그 메디케어 커스트가 거의 한 45% 정도, 여기 32%까지 하면 그 정도가 되고요. 예, 한 23% 정도는 비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아웃오파켓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래서 65세 된 커플이 은퇴를 해가지고 드는 그런 의료 비용만 거의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2018년도 통계니까요. 2070년, 17년도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웃오파켓 비용이. 예. 그리고 메디케어에서는 only 약 한 62% 정도의 그 비용만 커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실 적에 우리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잘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역시 예,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좀 더 보시면 알겠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메디케어와 관련된 이제 컨설턴트를 만나셔서 상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파트 A, 파트 B가 있는 이제 메디케어 본래 이제 그 옵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2는 뭐냐면 이제 파트 C, 그 어드밴티지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옵션 A를 하든지 혹은 옵션 1을 하든지 아니면 옵션 2를 하든지 예,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드는 이제 그 인슈런스의 커버리지가 파트 D 같은 경우는 이제 약에 대한 커버리지요. 예, 그리고 이제 어, 메, 그 옵션 2 같은 경우는 hospitalization이나 메디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함께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파트 A는 그 hospital insurance와 관련된 내용, skilled nurse facility라든지 뭐 홈케어라든지 hospice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담고 있고요. 비용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파트 B는 이제 의사들 진료받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outpatient service 이런 것들. 그다음에 preventive therapy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주사 같은 거, 예, 뭐 그런 내용들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D는 이제 의료에 약에 대한 거고 각각의 이제 그런 이제 엔로먼 등록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갭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서플멘트 부조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험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디갭이라고 하는 별도의 보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의 보험이시고요. 물론 별도의 비용이 생깁니다. 비용은요, 이 메디케어와 관련된 비용들은 역시 두 분의 이거를 받으시는 분의 인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컴이 많으시면요, 메디케어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인컴이 낮게 되면요, 아주 베어 미니멈한 그런 비용들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실 적에 거기서 미리 빼고 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롤먼트는 언제부터 언제 기간 동안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생일이 되기 뭐 3개월 전, 3개월 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 IEP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잘 보시면 되고요. 웹사이트들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한번 이제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디케어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할 때 메디케어가 커버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아프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예, 이랬을 때 이제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메디케어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커버 안 되는 내용은 이 롱텀 케어입니다. 이 롱텀 케어는 뭐냐면 롱텀 케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활동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스스로 못하면 롱텀 케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bathing, dressing, eating, continence, toileting, transferring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셔서 일 보시고 샤워하시고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식사하고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못하게 되면 누군가 옆에서 그런 이제 간병을 하거나 그런 퍼실리티에 들어가거나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알츠하이머나 뭐 이제 노인성 치매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면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도와주겠죠. 예, 배우자인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요.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이제 배우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집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뭐 양로병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 경우에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누군가가 옆에서 해준다라고 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셔야 돼요. 아니면 순수하게 아웃 오브 파켓에서 비용을 지불하시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이제 롱텀 케어의 어떤 케이스가 생기게 되면 그 은퇴 자산을 많이 소실하고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제 남아있는 게 없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된다면 어쨌든지 간에 상황은 은퇴와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에 위험이 존재하니까 일단은 건강하시게 이런 일들이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었을 적에 내가 얼마만큼 자산을 잘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따져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홈케어도 있고요, 어시스티드 리빙 퍼실리티도 있고, 너싱 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대로 이 빨간 글씨를 보면요, 65세 이상 되신 그 부부가 롱텀 케어의 서포트나 니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거의 한 70% 이상 되시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확률로 롱텀 케어를 쓰게 되는 거죠, 결국에. 예, 그래서 장기 간병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그 내용들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트나 캔서나 뭐 스트로크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롱텀 케어에 이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100일 정도까지 입원만 커버만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로인컴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메디칼이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롱텀 케어에 대한 부분을 커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롱텀 케어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할 때 보통 적어도 3년, 4년, 5년 정도 평균적으로 롱텀 케어의 그런 서비스를 쓰십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롱텀 케어를 오래 쓰게 되면 될수록 그거에 따른 이제 비용이 증가한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웹사이트 이거 이제 2018년도에 LA 지역의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거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것보다. 예, 그래서 뭐 프라이빗 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1년에 한 10만 불 정도가 넘게 되고요. 예, 그 여러 가지 비용, 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다르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5년치 평균은 거의 뭐 한 3, 4, 5% 정도로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추세입니다. 예,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드린 요 사이트는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이렇게 쳐보시면요, 이 그 롱텀 케어와 관련된 비용들이 얼마인지를 다 드러내줘요, 여기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 젠 월드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같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구성이나 대부분의 경우 롱텀 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48% 이상의 아웃 오브 파켓의 비용이 나간다. 이제 그런 이제 질문 답이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이제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은퇴와 관련돼서 항상 봐야 될 거는 이제 만약에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자산은 소셜 연금은 어떻게 받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리타이어먼트 자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산이 이렇고, 은행 자산은 어떻고, 또 앞으로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 두 부부가 어떻게 쓸 거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플래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써야 될 거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자산을 재배치해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꿀 수가 있을 건지. 예. 뭐 예전처럼 생각해, 아예 뭐 주어진 대로 그냥 그거에 맞춰 살면 되지. 그것도 뭐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타임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디비던드를 받는 상품들, 여기 리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그런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거나 그럼 이제 렌털 인컴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투자하시면 이제 빌리언 단위로 투자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디비던드를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은행 이자 지금 낮죠. 물론 채권 같은 거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국채라든지 우량한 회사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채권을 이제 받으실 수가 그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직도 초보적으로 낮은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렌탈 인컴,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 401k 이런 이제 은퇴 자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컴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만드셔야 된다.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일단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예, 너무 굉장히 큰 내용들을 그냥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듬성듬성 이제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게 은퇴와 관련돼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잠깐 여기서 멈추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가능하시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퀘셔너를 보내드렸죠. 거기에 좀 앤서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먼저. 예, 먼저 그러면 요걸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펜션 플랜도 텍스를 내나요? 네, 맞습니다. 펜션 받으시는 만큼이 텍서블 어마운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회사에 다녀서 펜션을 뭐 한 달에 달달이 뭐 500불씩 600불씩 받는다. 뭐 아니면 1000불씩 받는다. 예, 요 내용은 다 그 1099을 받으시게 됩니다. 401k나 아이라나 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99R이라고 하는 R은 리타이먼의 약자고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받으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계사님한테 갖다 주시고 택서블 어마운트로 간주해서 이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조금 더 관련돼서 리테러먼 에셋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401k니 아이라니 이런 내용들은요 72세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무한정 안 찾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72세부터 미니멈으로 얼마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그러니까 최소 인출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으셔서 매년 72세부터 연세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높은 퍼센티지로 그런 미니멈 디스트리뷰션을 찾으셔서 쓰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방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은퇴 자산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치면 사실 그거를 쓰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돼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401k나 아이라 자금이 100만 불인데 이거를 내가 못 쓰고 자녀들에게 혹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배우자가 1차적으로 넘어갑니다만 배우자도 이제 다 되고 이제 밑으로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10년 안에 찾아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불 중에서 10년 안에 100만 불을 자녀들이 다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부담이 굉장히 크죠. 예,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젊고 세율이 높고 인컴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은퇴연금은 리타이먼트와 관련된 자금들은 어쨌든지 간에 은퇴해서 내가 세금에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꺼내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예, 일반적인 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부부가 10년 이상을 일하였으면 그 양쪽에서 다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다 양쪽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허즈번은 한 3,000불을 소셜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고 와이프는 1,000불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으면 와이프는 1,000불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의 소셜 시큐리티의 베너핏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파우셜 베너핏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은 많이 받는 분의 반이 적게 받는 분보다 많게 되면 많이 받는 분의 반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 남편이 3,000불을 받으면 그게 반이 1,500불이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1,000불밖에 못 받죠. 소셜 정년을 통해서 받으면. 그렇게 받지 말고 차라리 1,500불을 스파우셜 베네핏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신 거죠. 예. 그래서 두 분 다 받으시지만 나름대로의 플래닝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둘 다 풀리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네. 받으시지만 이 경우에는 스파우셜 베네핏을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죠. 만약에 남편은 3,000불을 받으시고 거의 비슷하다면. 예, 둘 다 비슷하다면. 비슷하다면 둘이 다 받으시면 되세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집을 리버스 모기지 론을 하는 경우 돈이 수입으로 잡히는지 세금은 관계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셨어요.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뭐 세금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회계사님의 영역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집을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은퇴를 해서 이 집이 정들었는데 그냥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인컴이 없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모기지 론을 리버스 모기지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홈의 에쿼티를 담보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꺼내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모기지의 그 렌더가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리버스 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론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론과 관련된 수수료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론 프로세싱 피라든지 뭐 이런 거. 또요. 론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이자가 생깁니다. 그죠?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모기지 론 하시면.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단순하게 간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신문이나 지상으로 리버스 모기지에서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 한 분들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리버스 모기지를 하는 게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집을 줄여가지고 그 나머지 차액을 내가 지금 현금을 목돈으로 들고 있으면서 내가 쓰는 방법. 그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이제 리버스 론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론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히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회계사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모, 리버스 모기지 론을 했을 때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난 때 자녀들에게 남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 에쿼티가 남아있다면 자녀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뭐 에쿼티가 없다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기지 론을 얼마만큼 찾아 썼느냐가, 그러니까 남은 레프트오버한 그런 에쿼티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리빙 트루스를 꼭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명시할 수 있고 하면 어떤 베너핏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리빙 트러스트는 저희가 이제 자산 관리, 특히 상속, 은퇴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포인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상속법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리빙 트러스트 셋업을 해주고 그 리걸 다큐멘트를 만들어주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누가 이 자산을 관리할 거며 그리고 만약에 이 자산을 이제 자산의 이 리빙 트러스트의 오너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자산은 어떤 식으로 자녀들에게 아니면 베너피셜에게 배분이 될지 이거를 리걸리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이 여기다가 자산을 넣으시는 분이 이제 트러스터, 그랜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트러스티라고 얘기합니다. 트러스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주신 분들이 관리하시게 돼요. 그리고 successor trustee. 만약에 그 트러스티가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의사결정을 못 내리면 successor trustee가 대신해서 그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누가 받을 수 있을지를 정해놓는 beneficiary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말할 때 그 이런 어떤 베너피셜이나 이런 지정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상속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 자산이 상속 법원에서 그 정해진 베너피셜리한테 넘어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라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해놓게 되면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거대로 하되 물론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상속에 대한 법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디스트리뷰트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에 주거나 그런 내용들을 다 그 안에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업데이트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 자산 상황들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리빙 트러스트 셋업을 했을 때 그 셋업을 하고 나면 그 누가 관리해 줄 사람이 이제 꼭 필요하느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자산부터 해가지고 복잡한 자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서 내 아이가 몇 살 됐을 때 얼마를 주고 내 아이가 뭐 아이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얼마를 주고 그런 내용까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서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구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트러스트 서비스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여보세요? 네, 얘기하세요. 들리세요? 네, 예, 예. 제가 좀 스크린이 좀 이상해져서 예. 그래서 이거를 셋업하는 게 굉장히 좋으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은행 어카운트를 열 적에 조인틀리로 열고 자녀들을 베너피셔리 넣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아마 배치 돌아가 그러느라고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까지 하셨더라? 그 질문 트러스트에 대해서 5번 하고 말씀드렸죠. 있었어요. 네, 질문 두 번째 5번. 거 하고 계셨어요. 네. 두 번째가 아니고 딱 5번인데. 리빙 트러스트가 그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네, 뭐, 잠깐만.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네네. 예, 이 리빙 트러스트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의 그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베네피셔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고 또 이 자산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드리던 내용이 은행의 어카운트처럼 이걸 조인트 어카운트로 하는 경우에는 조인트 어카운트의 오너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카운트가 중간에 붕 떠버려요. 하지만 어카운트를 리빙 트러스트로 열면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Successor Trustee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있어서 예, 그 Successor Trustee가 두 분 조인트 오너가 문제가 되셔서 어떤 의사결정을 못 내리시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셋업을 하시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트러스트로 명의 변경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심지어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같은 경우도 조인틀리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조인 테넌트 뭐 이렇게 부동산도 리코딩 하시잖아요. 이것도요. 트러스트로 바꾸세요.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그 트러스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은행 어카운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투자 어카운트가 있다면 투자 어카운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 어카운트들은 리빙 트러스트로 가능하고요. 이제 생명보험이나 어떤 어니오티와 같은 보험회사의 상품들은 사실 굳이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안 해도 돼요. 물론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생명보험회사의 그런 상품들은 대개 베너피셔리 절차가 있어서 이 캘리포니아의 상속법원을 넘어가지 않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리빙 트러스트가 있으시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그런 이제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자산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를 법률적으로 만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시고요. 만약에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리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이제 반드시 한번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미국의 상속법은요, 예, 뭐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정권을 잡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속 그 면제 금액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 뭐 아직까지는 이제 결정된 건 없지만 항상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 법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상담도 하시면 무엇보다도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요. 어니어티 중에서도 만약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난 때 자녀들에게 남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예,
그 질문이십니다. 어니오티는 굉장히 많은 상품 종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니오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이걸 어니오타이즈 한다. 이렇게 평생 동안 받는 그거를 이제 할 때, 두 배우자가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일단은 그거를 밖에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런 개인연금 상품을 살 때, 나 혼자만 놓고, 나가 죽으면은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거, 그런 종류로 할 수도 있고, 두 부부를 놓고 두 부부가 다 사망할 때까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무조건 계속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경우하고 두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히 두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비용이 그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평생을 받는 연금의 형태를 자녀들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옵션들은 많지 않고요. 다만 내가 그 연금을 통해 가지고 다 찾지 못하고 문제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캐시밸류를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가 첫 번째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개인연금 어니오티가 있는데 우리 두 부부가 다 쓰지만 다 못 쓰고 예를 들어서 한 50만 불이 남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유고가 되시면 나머지 50만 불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베너피셔리로 돌아갑니다. 또 어니오티를 분배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보험회사의 어떤 상품들은 내가 남아있는 게 얼마 없더라도 몇 년을 개런티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year certain, 뭐 예를 들면 20년 동안에는 내가 사망하더라도 무조건 20년은 개런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10년을 살다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10년은 나머지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그런 옵션들이 생깁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세요. 예.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을 좀 보고 같이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질문이 집을 다 페이오프 했을 때 자식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대신 다른 텍스 세이빙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들과 공동 소유로 하면 이게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나쁜 방법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세요. 뭐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세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상속은요. 제가 그냥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아는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텝업 커스트 베이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은 집을 증여하는 것과 집을 상속하는 거는 세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바뀔 앞으로 내용이겠지만서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집을 내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는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기프트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산 원가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집이 100만 불이에요. 그런데 이 100만 불이 된 집을 자녀한테 주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기프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 집에 대해서 이제 100만 불을 이제 기프트로 증여로 받았는데 이 중에 이제 자녀가 이 자산을 100만 불에 팔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팔게 되면 50만 불 원가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50만 불 늘어난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개인 텍스를 내야 돼요. 예. 한데 사망을 하게 되면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만 불짜리 집을 사서 100만 불이 지금 현재 집인데 이거를 내가 사망함과 동시에 이거를 자녀가 이제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스테이시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이거를 유산으로 받아서 100만 불을 마켓에 놓고 팔면 그때의 원가는 100만 불입니다. 사망하는 시점에 가격이 100만 불이니까. 그래서 100만 불에 받아서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자녀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이제 상속법과 증여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았을 적에는 내가 이거를 유산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살아있을 적에 주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계속 법률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스텝업 코스트 베이시스를 없애겠다. 그런 지금 막 이제 논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현재까지는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주시는 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세금의 혜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거를 자녀에게 공동으로 이제 공동 소유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불짜리 집을 자녀하고 나랑 이렇게 하면 이건 반반씩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역시 이제 증여가 됩니다. 그죠? 기프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불짜리 집을 50만 불을 자녀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텍스의 코스트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그 반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녀가 이걸 팔게 되면 그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양도소득세고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거나 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큰 걱정은 없지만 예,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현행법은 미국 시민권자라면 허즈밴드 앤 와이프가 2,200만 불까지 상속 면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속 자산이 2,200만 불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그만큼 증여를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예,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걸 또 금액을 낮추게 되죠. 예, 낮출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은 많지만 특별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이 자산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때는 이게 은퇴 상속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현행법과 앞으로의 달라지는 내용들은 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고려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런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에 담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으시고 그리고 그 리빙 트러스트나 이 상속의 목적에 따라서 타이틀, 소위 말하면 이제 명의 변경이죠. 이 명의 변경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자산 관리에 대해 얘기할 적에 이 타이틀링한 이 명의를 이제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은퇴 자산이나 상속 자산에 두 분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부합하게 명의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시고 예, 조금 더 이제 회계사님이나 또는 상속법 변호사나 또 이제 왜냐면 한 분들이 전문가지만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이렇게 같은 풀로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문의나 상담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7번째 마지막 질문이었었는데요. 예, 혹시 이거 이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예,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라서요. 예. 예, 그러면 마지막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자산 관리, 투자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은요, 굉장히 광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계신 자산의 내용도 다르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 계획도 다르시고요. 또 투자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투자에 대한 경험도 다르시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시고 싶은지, 또 아니면 내가 이걸 교회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내용들의 항상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뭐냐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플러스를 받으려면 그거에 따라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법칙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위험을 테이크하고 오랜 기간을 하고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이제 더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투자 관리나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손님들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게 맞죠. 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요, 예,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냥 우리가 거저 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 받은 자들은 사실은 그거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기본적인 그런 논리와 그런 이제 우리가 그 룰들을 따르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시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당부이긴 하지만서도 예. 예, 더 다른 질문 없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없으시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필요 없지. 예. 예,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뭐야 그걸 드렸거든요. 명함을. 그래서 네네. 가끔 이렇게 좀 전화 연락해 줘도 괜찮겠죠? 아이, 그럼요.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시고 그 혹시라도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드리니까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메시지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만나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네, 네. 편안하게 예, 이렇게 정보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간 내주셔서.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분들은 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 주세요. 네. 어떻게 좀 뭐 소감이 어떠세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좋네요. 예. 네. 제가 요전에도 그거 뭐 파이낸셜 그거 해서 들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뉴욕 라이프니 뭐 그런 이제 인슈런스 쪽에서들 얘기를 하셔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컨트롤해 주는 사람이 없나. 그게 네. 훨씬 더 우리한테 좀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도 그게 더 좋았. 네. 이분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분도 있어? 오케이, 한번 뭐 여쭤보자. 그래서 저 연결을 좀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사실은 그분이 저희 와이프하고 저의 그 자산을 다 이제 컨트롤을 해 주세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벌써 몇 년이 됐나? 근데 지금 전쟁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걱정돼 가지고 전화 걸면은 그거 다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스페시피컬리 왜 소련하고는 그게 관계가 없고 그래서 괜찮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줘서 마음을 놓이게 해주고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이제 인베스트 하는 걸 다 제가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이제 그분들한테 이분하고 또 영어 또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 두 분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죠 저한테. 그러면은 이제 1년간 내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의 몇 퍼센트 어떤 거는 올라갔고 어떤 건 내려갔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이제 뭐 어떤 건 캐시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이제 스탁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반드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런 걸 해서 몇 퍼센트 올랐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해오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포션은 저 애뉴이티로 해달라고 해서 애뉴이티도 딱 해줘서 제가 이제 리타이어 할 때 이제 그걸 둘이 이제 다 리타이어 했을 때 이제 그 애뉴이티로 이제 인감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대신 이제 또 몇 퍼센트는 나 스택하겠다 넣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이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되는 거 말고 그냥 계속 꾸준히 롱텀으로 그거 해줘서 이제 조금은 올라가지만 확 내려가지 않게끔 그런 해서 해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호피면 은행인데 은행에서 그런 걸 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기회를 잡아봤습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안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이걸 레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hopefully 근데 그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이제 봐야 돼요. 이제 우리 봐서 잘 돼 있으면은 제가 조금 에디팅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안 네, 좋으시면. 그렇게 한번 녹음된 거를 한번 우리 회원들한테 보내주시면은 한번 들어보고 네네네. 저희들도 놓친 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다시 리뷰하는 방향 네, 그렇게 좋겠네요. 네, 그게 좋겠죠. 아주 그걸 성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처음 하는 거보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대는 많이 하지 마세요. 네. 다시 또 오면 되죠, 뭐. 네네. 예,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딱 맞네요. 6시 반 정도 됐네. 아니 완전 딱 뭐, 맞았어요. 예,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몇 만약 레코딩이 안 되면 네, 그러면 또 한번 여쭤가지고 또 예.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들은 거가 있으니까 예, 다른 분들한테 꼭 예.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아주 대면으로 한번 교회 모시고 네. 그때 만약에 대면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 번 더 그런 게 또 들어오면은 그렇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이 네, 건의 한번 이덕희 장로님도 무슨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고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하여간 이거를 이규섭 집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적게 들어오니까 우선 뭐 그것도 문제고 바울 선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너무 시간을 뺏지 않고 한 10분씩 모여서 하이세이 하고 정말 임원들이 딱 한 5분 10분 정보를 하고 끊을 수 있는 아니면 뭐 여성교회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는데 뭐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잠깐 정보 누가 아프시고 누가 어떤 얘기든지 해서 여기 최소한 뭐 10명 20명 이렇게 로테이션으로도 10명 20명 이렇게 자꾸 인원을 늘려가고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해야 하면은 뭐 정보가 유익했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들어오질 못한 것 같아요. 먼저 이 줌을 활성화하면 1부, 2부, 3부 예배를 보는 한 데서 이렇게 또 얼굴에도 다시 볼 수 있고 이름도 사실 모를 수도 있는 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하지만 줌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아브라함 선교의 줌이 돼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씩 모이면 그게 귀찮을까 뭐 하여간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간 예 활성화하고 예 네, 그분이 이제 뭐 10분씩 매번 해주신다는 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그 전문인들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식으로 10분씩 다른 분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런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아브라함 선교 회원이 이 줌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좋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좋은 거는 뭐 기도의 모임이 될 수 있고 저는 여기서 그 옷에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게 있는데 네네. 뭐 10분씩이라든지 한 5장 10장씩 읽어주자 그러는데 제가 뭐 읽어보니까 읽어주니까 말이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속도도 많이 나가고 저도 요새 많이 제가 이게 자랑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읽어주니까
주일날 한 1시간 반 정도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다 띄고 넘어갔어요. 오, 와우. 그러니까 읽어주면 눈만 따라가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좋은 목사님 있어서 잠깐만 그 한 읽은 한 장 이사야서 전체 이사야서를 해석해 준다든지 그걸 한 2번에 나눈다든지 10장씩 하면 6번 하면서 이렇게 좀 간단한 설명만 해줘도 뭐 좋고 이런 모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예, 아, 예, 예.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일단은 말이죠. 이 구글 미팅으로 오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를 못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4월 달이나 5월 달에 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우리 회원들을 확보를 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구글 미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참여하는 게 먼저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괜찮은데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문제니까 일단 대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분들을 구글 미팅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이장로님은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예, 내용 좋았고요. 글쎄요, 이제 이런 걸 참여하기 별로 원치 않는 분이 많은 게 문제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좋았더라. 그런 내용이 자꾸 퍼지고, 다음에는 이 같은 내용 말고 이제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강에 또 관심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서너 번 하면은 점점 한 명이라도 더 참석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예. 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런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주기도로는 네. 예,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무엇이소서 이게 나라와 번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기서 집사님 오늘 몇 분 들어오셨어요? 하나, 둘, 셋, 넷. 6분인가 7명. 들어오신 것 같은데. 6명. 다섯, 6분 들어왔어요. 예. 6명이죠? 강사분 네. 예, 강사 빼고 맞습니다. 6명. 예, 6명.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네. 네.